스케치를 통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상도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구상도는 내가 알아보기 편하도록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요. 구조 등도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으로 즉 그려주는 게 구상도가 되겠고요. 이 구상도를 그릴 때는 치수와 제작할 때 참고할 사항들을 함께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구상도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책에선 두 개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등각투상법 그리고 두 번째는 사투상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투상이라는 거는 이제 멀리서 봤을 때 투상해서 뒤에 있는 면까지 본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등각이라는 건 각을 120도씩 이루어서 등각으로 나타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120도냐면 세 개의 중심축이 되는 면을 똑같이 120도, 120도, 120도의 XYZ 축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그려내기 때문에 등각투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투상법이라는 건 약간의 아까 사선이라는 말처럼 기울어져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걸 사투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면을 직각으로 두고 하나의 안쪽 길을 4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그리는 걸 사투상법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등각투상법과 사투상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어떻게 그리는지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고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상도의 종류에는 등각투상법과 사투상법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각투상법이나 사투상법 등을 통해서 구상을 했다면 이제 제작도를 그릴 건데 제작도, 즉 물건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양도 크기도 더해서 이제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부품을 조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함께 나타내는 걸 우리가 제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작도가 굉장히 필요 없을 만큼 간단한 물건일 경우에는 이 제작도를 생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물건이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제작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정투상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투상법은 위에서 정면에서 옆에 우측에서 본 세 개의 면을 그 동시에 그려내는 방법을 정투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정투상법을 그리는 방법도 다음에 오프라인 때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작도의 이유와 그리는 이유와 제작도의 종류에는 정투상법이 있다. 요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스케치나 제작도나 구상도를 그릴 때 있어서 사용하는 선의 종류나 치수를 기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의 종류에는 실선과 파선, 1.3선, 2.3선이 있습니다. 우선 실선은 굵기에 따라서 굵고 가는 걸 나누기 되겠는데요. 모양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용도와 명칭이 달라집니다. 실선을 굵게 쓰게 되면 외형선이라고 해서 물체에 보이는 가장 외곽선을 그릴 때 우리가 이런 굵은 실선을 사용하고요. 가는 실선을 치수 보조선이나 치수선, 지시선 등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 치수 보조선, 치수선, 지시선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치수나 기호, 참고사항 등을 우리가 제작도나 어떤 스케치 또는 구상도에 그릴 때 표현을 하는 선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는 시선을 조금 구불구불하게 또는 뾰족뾰족하게 나타내는 선을 파단선이라고 하고요. 이 파단선은 잘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라는 걸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파단선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는 실선을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사선으로 연결한 해칭선은 우리가 해칭선을 그리게 되면 이 부분은 절단되어 있는 면입니다를 나타내는 선이 되겠습니다. 자, 파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점선이 되겠습니다. 숨은 선입니다.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선은 중간에 점을 한 개씩 찍어주는 건데요. 중심선입니다. 하나의 도형이나 물체의 중심입니다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선이고요. 2.3선은 가상의 선입니다. 만약에 이 물체가 움직였다면 어떤 모양일까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예상의 모양을 가상선으로 나타냈을 때 2.3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런 실선들이나 점선, 파선, 일점세선 등을 활용하는 걸 한번 잠깐 보면요. 제가 원통을 한 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통을 그릴 때 바깥에 우리가 실선을 활용을 하죠. 이 실선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요. 조금 더 굵게 우리가 외형을 표현할 때는 굵은 실선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통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점선이죠. 이 점선을 쓸 때, 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선인데 숨은 선을 나타내는 게 이런 게 되겠고요. 이 원통이 지나는 지름의 중심이 되는 선을 우리가 중심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일점쇠선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통의 뚜껑을 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열고 나서의 움직임 모습을 그릴 때 이렇게 2점 세선을 그리면 이 원통이 오픈되었을 때는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칭선은 이렇게 원통을 잘랐습니다. 이 단면 부분이 그리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해칭선으로 나타내서 여기가 잘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파단선은 잠깐 보면 우리가 이런 종이가 있는데 이런 종이가 찢어졌어. 그러면 종이가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부분은 찢어졌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한 방법 볼게요. 치수, 숫자라는 거죠. 물체가 완성되었을 때 크기를 나타낼 때, 즉 숫자를 사용할 때 얘기를 하고요. 이 치수는 도면을 읽는 사람이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우선 길이 단위는 무조건 밀리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 끝에마다 밀리미터를 붙이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밀리미터 단위 기호는 생략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으면 이거는 10mm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읽는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도 모든 치수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 되겠고요. 같은 치수를 여러 번 중복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등을 함께 사용하는데 우리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때는 가는 실선으로 그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보조하는 기호들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 쓰거나 한자로 쓰거나 또는 한글로 쓰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기호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지름을 나타내는 건 이렇게 파이라고 읽어주고요. 네모를 그려주면 정사각형의 변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라고 읽는 요거 R이라고 쓰게 되면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T는 두께를 나타낼 때 우리가 T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선들이라든지 이런 기호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들을 보면요. 우선 지시선이라고 하는 거 먼저 한번 보면요. 가공 방법이나 구멍 크기, 참고사항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은요, 치수가 얼마만큼인지 적어주기 위해서 바로 옆에 적으면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치수선을 긋기 위해서 외형선 이렇게 연장한 선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겠고요. 이 치수 보조선을 연결해서 우리가 실제로 치수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외양선에 나란하게 그은 선을 치수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치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치수선 위에 중앙에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겠고요. 세로 방향의 치수 같은 경우는 기울여서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들도 한번 보면요. 여기 지금 파이 10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드릴을 쓰라 라는 뜻일 거고요. 파이 10이라는 거는 지름이 10mm인 드릴을 쓰라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R8이라는 기호가 있는데요. R라고 아까 읽는다 했죠. 반지름입니다. 즉 반지름이 8인 곡선, 그러니까 즉 반지름이 8인 원의 일부분을 따온 곡선을 써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점세선이 있습니다. 이 1점세선 단위는 뭘까요? 이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면에 또는 제작도에 이렇게 선과 치수를 그려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창의공학 설계에 대한 뜻과 여러 가지 도면들을 어떻게 그려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고요. 등각투성법, 사투성법과 같이 진짜 도면을 그려보는 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